병원 나와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병원보다 3배 주변의 40대, 50대 치료사분들은 실제로 치료하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50대 분도 있고. 네.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받은 것 중에 물리치료사를 했을 때 먹고 살만한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각자의 생각을 다 한 번씩 말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이 먹고서도 할 수 있는지 그게 많잖아요. 40, 50대 병원에서 본 적이 없다 물리치료사들 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적으로 제 주변의 40대, 50대 치료사분들은 실제로 치료하고 계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활치료 센터를 운영하는 부장급으로 계시거나 작은 병원에 또 실장급으로 계시는 형태로만 봤고요. 40대, 50대인데 실제로 임상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은 대학병원 같은 종합병원 아니고서는 사실 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네. 40대잖아요. 네. 안 그래 보이시나요? 주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이제 힘든 거는 나이를 먹다 보면은 어느샌가 원장님보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보다 나이가 제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도 지금은 이제 어쨌든 여기 오너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쓰기 힘들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이 주변에 친구들은 일은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하는 거지, 이직을 하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는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다 하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을 잘 만나면 오래오래 괜찮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월급을 적게 받고 편하게 일을 하면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연봉이 계속 올라가면서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되려면 좀 불안하다라는 거고. 적게 편하게라는 게 구체적으로 모달리티인가요? 모달리티를 포함하는 프라도 수준 정도이시나요? 그렇구나. 늦게 입학하시는 분들,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 졸업할 때쯤에 이제 20대 후반이라던가 30대 초반이 되는 시점에서 취업이 되냐,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거 같나요? 저는 이제 제자들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50대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취업은 다 했어요. 취업은 하긴 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른 일을 하다 온 거가 본인의 커리어잖아요. 그 커리어를 잘 스토리로 엮어갈 수 있으면은 오히려 취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차이. 응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돈 못 번다 물리치료사. 근데 좀 그럴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괜찮거든요. 제가 느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올릴 수 있는지, 연봉 같은 걸,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떠나온 지가 한 2, 3년 돼서 한창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원장이라면 어쨌든 나한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돈을 많이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거든요. 병원에만 있지 않고 다방면으로 진로를 보고 있는데 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리치료사가 그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뭐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건강 관련돼서 강연만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오히려 병원에서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진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를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수익이랑 강의에서 오는 수익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연봉이. 웅표 대표님도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많아서 물리치료사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해준 것처럼 좀 병원 말고, 저도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클리닉을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크게 보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기회가 많지 않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는 병원 나와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병원보다 3배 정도.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는 여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재활병원에서
연례 타임을 풀타임 하는 것보다 필라테스를 화요일, 목요일만 풀타임으로 하는 거. 월수금 다 쉬는데 그거랑 월급이 또 비슷하죠. 이게 그러게요. 확실히 일단은. 병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로를 이제 자기가 좁히는 거니까. 그쵸. N잡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교육 강사도 하고 계시고 교육 지금 직접 대표로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사실 치료를 열심히 하려면은 네. 최신 트렌디한 근거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근거만 공부해서 치료에 적용하는 것보다 근거를 공부한 김에 강의를 하는 것도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수익만 보면 안 되고 내가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후배 양성하는 거 좋아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니까 그쪽으로 트라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객관적으로 시험을 봐서 이렇게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나가는. 그게 대표님. 어려울 거니까. 저는 그냥 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교육을 한 두세 개를 들었는데 너무 이게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교육인데 이게 너무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변 치료사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네. 아픈 사람들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돈 벌고 이런 게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걸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교육들이 근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근거도 내가 하는 게 없고, 낫겠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고 아 구부리면 큰일 나요 하면서 오히려 더 아파가지고 막 와요. 막 이런 골반이나 허리나 이렇게. 그러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또 이렇게 부정을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이제 또 끌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환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치료사가 모르는 건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이거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환자분은 이해가 돼. 근데 치료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잘못 네. 알고 그걸 또 퍼뜨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의사가 하는 분야랑 저희가 하는 분야랑 다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제 물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는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랑은 안 맞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